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90년생이 온다. 네, 이런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왜 유명한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베스트셀러 목록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유명한가 보다 그랬는데 또 알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 전 직원에게 선물한 책이라고도 합니다. 이 책이 유명해서 선물했는지 선물해서 유명해졌는지 사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책을 안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잖아요. 근데 90년생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지가 않았어요. 이 친구들을 내가 왜 궁금해야 되지? 내가 왜 알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놓친 게 너무 많았구나,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첫 번째 질문, 90년생이 온다는 게 왜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의심은, 아니 90년생이 오는 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이들도 사회 편입될 거고 또 기존의 세대들처럼 그렇게 또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희 때까지는 그랬으니까. 근데 일단은 가장 쉽게 보면은 이들이 이제 90년생이라고 하면 34년 기점, 2020년 기점으로 31살에서 22살, 이제 사회 초년생이죠. 아니면 막 대리직급 달기 아마 전쯤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 머지않아 이 사회의 그 주된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할 준비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아는 게 좀 중요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90년대 생들은 기존의 세대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어렸을 때는 그냥 집 전화만 있었고, 집 전화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삐삐가 생겼고, 그 다음에 벽돌폰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좀 작은 휴대폰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90년생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스마트폰에 되게 익숙한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 우리가 스마트폰을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음악 듣고 싶을 때 음악 듣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친구랑 톡하고 싶으면 톡하고, 통화하고 싶으면 통화하고, 자신의 즉각적인 어떤 자극, 신호, 그런 욕구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았어요. 물론 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도 그렇죠. 어떤 물건을 바로 인터넷으로 바로 주문할 수도 있고, 주문하면 운 좋으면 당일날도 오고, 아니면 그 다음날은 거의 배달이 오죠. 이런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살기 편리해졌잖아요.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겨울에서 막 물장구 치고 놀고 막 이런 시대를 살았는데, 물고기 잡고 가재 잡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세대, 그러니까 40대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존의 세대들과는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 세대였는데, 이제 90년생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자란 세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아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책에서는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거든요. 일단은 간단한 거를 추구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쉽고 간단한 거. 그리고 복잡한 거 아주 거부하고요. 두 번째는 재미를 추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어떤 적어도 80년대생까지는 삶의 의미를 좀 추구했는데, 이들은 이제 삶의 유의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좀 부당한 거를 좀 잘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작가분께서는 정직한 걸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 생각엔 그래요. 부당한 것. 내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참지 못하고 그걸 바로바로 표현하는 세대라고 해요. 기존 세대 같은 경우는 좀 부당해도 좀 많이 참았죠. 그냥 그냥 원래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뭐 SNS에 올리거나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거를 더 확산시킨다거나 어쨌든 이들만의 그 뭉쳐진 힘을 가지고 발휘한다고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처음에 90년대생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들이 뭐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모습, 그러니까 뭐 간단함을 추구하고 복잡함을 거부하는 것, 뭐 유희를 추구하는 것, 불공정함을 참지 못하는 것,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사실 인간의 다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욕구지만 이제 기존 세대들은 이런 거를 좀 참는 시대를 살았고 이제 참지 않는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0년대생 같은 경우는 좀 참지 못하는 세대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책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뭐 미국에서는 이들을 이제 눈꽃송이 세대라고 한다고 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쿠쿠다스 세대, 쿠쿠다스 멘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이제 왜 우리랑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제 이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이제 사회 주도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거니까. 이들이 주도적인 소비자가 되고 주도적인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사회를 이끌어갈 제목들이니까.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이제 뭐 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인재를 기업에서 이제 데리고 있으려면, 모시고 있으려면 이들을 더 이해하고 이들에게 더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0년대 생들을 지금 미리미리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문화거든요.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꼭 이들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복잡한 거 점점점 싫어하고 이제 간단한 걸 더 추구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유튜브가 확산된 것처럼 정말 재밌는 것을 많이 추구하고 유희를 추구하죠. 그래서 흔히 막 드립이란 것도 많이 이야기하고요. 이 드립 능력이 또 어떤 인기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못 참죠. 기존에는 뭐 참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었어요. 뭐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SNS라는 이제 연결선이 생겼고 이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SNS를 통해서 서로 이제 연결된 힘을 가지고 연대를 통해서 함께 실력 발휘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연대를 통해서 어떤 뭐 부조리한 부분을 널리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뭐 굳이 90년대생이 아니라도 막 보배드림에 최근에 이슈된 것들이 막 주차장 사건, 순천의 주차장 사건,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 간단히 얘기 드리면 뭐 내 주차장은 아닌데 이제 내 것처럼 사용하던 집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다 주차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이제 기존에 내 것처럼 사용하시던 분이 이제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차로 막은 거죠. 차로 막으니까 이분이 빼달라고 했는데 이제 안 빼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배드림에 올렸더니 이제 보배드림 그 형님들께서 막 내려와가지고 막 그 막은 차들을 다시 다 막고 막 유튜브로 중계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사건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보통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성남에서 그 아동 간의 어떤 성추행 또는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널리 공유하고 어떤 이것을 연대해서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알려진 거거든요. 이처럼 이제 90년생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자체가 많이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뭐 간단함, 유희 또는 뭐 부조리에 대한 뭐 불관용, 이런 것들이 이제 뭐 80년대생, 70년대생, 60년대생까지도 다 이제 널리 퍼지는 어떤 사회 문화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한 번쯤 정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단 앞부분은 엄청 지루해요. 무슨 논문 읽는 줄 알았어요. 읽다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들을 이제 책에 쓰다 보니까 또 그 출처 같은 것도 밝혀야 되잖아요. 또 어떤 논리적 추론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앞에 절반 부분은 굉장히 지루해요. 엄청 지루한데 그걸 좀 읽다 보면 중반 넘어가다 보면 정말 무릎을 치게 돼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세상이 변하는 것을 그냥 변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상이 변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내가 적응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적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정말 읽어볼 필요가 있다.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뭐 할 얘기가 많았는데 그냥 이야기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버렸네요. 괜찮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아마 앞부분이 좀 많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앞부분은 좀 대충 훑어보시고 뒷부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40대 분들, 아마 30대 말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지금 당장은 어떤 주도적인 세력이잖아요. 어떤 직장에서 또는 뭐 사회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어떤 판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미래의 판매자들, 미래의 그 주력 판매자가 될 사람들, 또 어떤 주력 그 사회 구성원이 될 사람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어떤 정책을 위반한다던가 아니면 또 마케팅이나 어떤 뭐 판매, 영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생각해 볼 게 많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책 치고 볼 것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유명할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